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영장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이전보다 상당히 길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배자 검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체포영장 기한을 공소시효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차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 대신 2차 집행은 경찰이 주도권을 쥔 모양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서 경호처가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게 실패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2차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장 유효 기간과 집행 날짜에 대한 보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 등이 대비하지 못하도록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불의의 타격, 이른바 브레타 작전입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만큼 경호처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을 더 투입해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 시도 때 공수처와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뛰어가는데 공수처는 뒤처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이번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고 보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3일 아침, 1군의 경찰이 뛰어올라가며 동선을 확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작전 수행에 대해 경찰은 앞서 뛰어가는데 공수처는 뒤처져 있었다며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자고 건의하자 공수처가 반대한 사실도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선 이번 집행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의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불시에 집행에 들어가되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경호처의 핵심 수뇌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수뇌부가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바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조수사본부는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현장에서 경호처를 압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뿐 아니라 군 출신의 특공대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 안다면서도 유혈 사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기동대는 전국 기준 약 4,000명이고 경호처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2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자, 관저 안쪽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 같습니다. 경호처의 방어벽은 더 두터워진 것으로 보이고 철조망도 더 많이 쳐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걸 뚫고 이제 재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경찰이 지원을 나간다고 하면 공수처와 함께 조금 더 강력한 예를 들어 경찰 특공대 투입이랄까요? 이런 것까지 지금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 물리력 투입해야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사실 마음을 먹으면 저 정도의 방어벽은 전 손쉽게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경호처가 세워놓은 저런 버스 차벽이나 철조망이나 제가 보기엔 매우 허술하고 조잡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저런 임무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경호처 임무가 뭡니까? 보호 대상인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하려는 누군가를 막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화기로 제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렇게 요새를 구축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공성전을 하는 거에 특화된 곳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저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경찰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시위대와 저런 진입 투쟁 이런 것들을 다수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런 버스 같은 경우는 특수견인차 갖고 와서 그냥 끌어내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고요. 스크럼이요? 스크럼을 정말 제가 말씀드린 정말 목숨 걸고 시위하시는 분들의 스크럼도 다 뚫었던 경험이 있는 경찰이 저 경호처의 스크럼 못 뚫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뚫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형사 기동대를 투입할 것이냐 이 정도의 문제.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는 대테러 업무에 특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과연 명분이 적합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내부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물리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 누가 좀 다치면 어떡하나 뭐 화기도 있다는데 무기도 갖고 있다는데 그 대통령 경호처는 무기를 언제 쓸 수 있느냐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가해졌을 때 그때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있고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그 방어벽을 뚫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본인들의 그 스크럼을 해체하려고 할 때 그때 화기를 쓴다? 그거는 정해진 규율에도 없는 것이고요.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을 만약에 화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그런 것들을 다 던져가면서까지 화기를 쓰는 사람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겠죠. 경호처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빠르게 이 경호처장에 대한 인신을 구속하고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사람들이 뭐 경찰이냐 군인이냐 착각하시는데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경찰 출신 정치인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빨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이 경호처가 사실상 이런 상부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않고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경찰이 별다른 뭐 인명 피해 없이 손쉽게 물리적 충돌 없이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